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8일인데요. 오늘은 저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기자님들이 현장에서 막 생생하게 취재해 주신 기사들을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진짜 요즘 시장 보면 시스템 자체가 한계체까지 막 시험받고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거든요. 맞아요. 독자님들도 요즘 코스피 지수 널뛰기 하는 거 다들 보셨죠? 아니 올해 2월 말에 막 6,200선까지 치솟았던 지수가 불과 지난달 말 장중에는 5,050선까지 훅 떨어졌잖아요. 네, 중동발 대외 불확실성까지 딱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정말 극심해진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아주 기이할 정도로 양극단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훅입니다. 네, 그게 사실 시장의 극도의 공포랑 또 극도의 탐욕에 동시에 지배할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위험한 현상이거든요. 공포와 탐욕이요? 네, 불확실성이 빵 터지니까 한쪽에서는 거대한 자금들이 막 맹렬하게 피난처를 찾아서 숨어들고 있는 거죠. 근데 그냥 현금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상품들로 확 쏠리고 있습니다. 피난처요. 그 피난처 규모가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그 MMF, 즉 머니마켓 펀드잖아요. 맞습니다. MMF가 그 국채나 단기 채권 같이 만기가 엄청 짧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 바로 뺄 수 있는 약간 대기자금 성격인 거죠. 약간 이자 붙는 안전한 현금 보관소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건 이번에 이 MMF에 몰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25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와, 세상에 250조 원이요? 아니 그 정도 규모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이 밖에서 관망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까지 싹 다 얼어붙었다는 뜻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250조 원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돈이 당장 내일이라도 주식이나 채권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데도 철저히 단기 금리만 챙기면서 숨죽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시장 리스크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거군요. 네, 자본이 모험을 멈추고 파킹 통장 같은 곳에만 머문다는 건 현재 시장 변동성을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는 기관들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진짜 극단적이네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꽁꽁 숨어버리는 자금 말고 또 방어를 하긴 하는데 약간 더 복잡한 방식으로 수익을 노리는 자금도 엄청 늘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커버드콜 상장지수 펀드, 즉 커버드콜 ETF입니다. 이게 한 달 새 순자산이 막 1조 2천억 원 넘게 늘어서 지금 19조 3,898억 원으로 급증했거든요. 19조 원이요. 와, 근데 기자님, 솔직히 이 커버드콜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진입장벽이 있잖아요. 네, 이름부터가 좀 낯설고 어렵죠. 그래서 제가 기사 보면서 비유를 하나 생각해 봤는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오, 네, 어떤 비유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막 동네에 재개발 소문이 돌아서 집값이 엄청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변동성이 커진 상황인 거네요. 맞아요? 이때 제가 누군가한테 만약 우리 동네 진짜 재개발돼서 집값이 폭등하면 네가 내 집을 지금 시세로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일종의 복권을 파는 거죠. 콜옵션을 매도하는 걸 복권 판매에 비유하신 거군요. 네, 저는 그 복권을 판 대가로 즉시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금을 챙기고요. 나중에 진짜 집값이 오르면 집을 넘겨야 하니까 대박 수익은 포기해야 하지만 만약 집값이 떨어져도 최소한 미리 받은 복권 판매금 덕분에 손실을 방어하는 구조. 이거 맞나요?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낼 권리인 콜옵션을 매도해서 추가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하는 전략. 이게 바로 커버드콜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꽉 막히지만 하락장 방어에는 어느 정도 유리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프리미엄으로 매월 분배금을 주는 게 특징이죠.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이 콜옵션, 아까 말씀하신 그 복권의 가격이 비싸져서 분배금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KODX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 같은 경우도 분배금이 확 올랐던 거군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올 1월에 213원이었던 월 분배금이 3월에는 252원으로 올랐거든요. 펀드 입장에서 불안감이 커진 시장에 옵션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익이 커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MMF나 커버드 콜로
철저하게 방어벽을 막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마치 불나방처럼 단기 테마에 뛰어들고 있잖아요. 네, 완전히 정반대의 극단이죠. 방어적 태세와는 다르게 뉴스 하나에 기대서 하루 단위로 치고 빠지는 이벤트 트레이딩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치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회전율인데요. 그 회전율이 일정 기간의 거래량을 전체 상장 주식 수로 나눈 값,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수치가 높을수록 투자자 간의 단기 매매가 극심했다는 뜻이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해운이나 유전, 또 알루미늄 관련주의 회전율이 정말 미친 듯이 급등했거든요. 저 기사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잖아요. 그 한국 A&K 유전이라는 종목 보니까 단 하루 만에 회전율이 311%를 넘겼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하루에 주식이 3번이나 주인이 바뀌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손만으로는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게 현대 금융시장의 알고리즘 매매랑 개인들의 극단적인 뇌동 매매가 결합해서 터진 연쇄 반응이거든요. 기계랑 사람이 같이 막 사들이는 거군요. 네, 중동 전쟁 국면이라는 외부 이슈가 터지니까 알고리즘들이 관련 키워드를 막 0.001초 단위로 사들여요. 주가가 급등하면 그거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추격 매수하고 또 다른 트레이더들까지 진입하면서 기계적으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남선 알미늄이나 흥화해운 거래량 폭증도 같은 원리죠. 와, 진짜 무섭네요. NH투자증권 김규진 연구원님도 비슷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현재 장세는 펀더멘털이 아니라 철저히 지정학적 뉴스 같은 외생적 노이즈에 지배당하고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외부 소매에 움직이는 시장은 그 뉴스의 방향이 조금만 틀어져도 쌓여있던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거든요. 추격 매수는 정말 위험합니다. 네, 독자님들 진짜 주의하셔야겠네요. 근데 기자님, 이런 기묘한 양극화 현상 속에서 ETF나 펀드 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이 몰리니까 이 돈을 굴리는 시스템 자체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오늘 저희가 다루려는 가장 깊은 이면입니다. 현재 국내 전체 펀드 설정액이 무려 668조 원으로 1년 새 46%나 급증했어요. 46%나요? 와, 668조 원이면 진짜 감도 안 오는 금액이네요.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금을 관리해야 할 펀드 매니저의 수는 같은 기간 동안 단 6%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겁니다. 자금은 46%가 늘었는데 사람은 6%만 늘었다고요? 그럼 매니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금액이 산술적으로 폭증했겠네요. 네, 그래서 10조 원 이상을 혼자서 굴리는 이른바 메가 운용력이 무려 29명이나 등장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신승우 매니저 같은 분은 혼자서 운용하는 자금이 35조 원을 넘어섰어요. 와, 35조 원이요? 아니 근데 패시브 상품 중심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수십조 원을 막 다 관리하면 그 종목 선정이나 리서치의 사각지대가 무조건 생기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그 의문이 실제 논란으로 터져버린 사건이 있죠. 바로 최근 시장을 뒤흔든 타이거 기술이전 바이오 ETF 편입 사태입니다. 제약바이오 쪽에서 엄청 시끄러웠던 그 사건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맞아요. 해당 ETF가 코스닥 기술이전 기대주로 3,000당 제약을 무려 7%대 비중으로 크게 담았거든요. 7%면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네, 주가가 막 오르니까 패시브 메커니즘상 기계적으로 더 채워 넣은 거죠. 그런데 정작 3,000당 제약의 전인석 대표이사가 공식 간담회에서 우리는 기술이전 중심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기술이전 테마 ETF가 제일 많이 담은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서서 우리는 기술이전 회사가 아니라고 부정한 거네요. 이거 ETF 운용사에서 기업의 진짜 비즈니스 모델 같은 기본 체크조차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시스템 과부하의 민낯입니다. 매니저 한 명이 수십조 원을 다루면서 수백 개 종목을 관리하다 보니 깊이 있는 사전 리서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기계적인 수치만 보고 펀드에 막 담았다는 거군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대표이사 발언 이후에 주가가 11만 원 8천 원에서 5만 1,900원으로 완전히 처참하게 폭락했습니다. 반토막도 더 난 거죠. 세상에. 주가 붕괴 과정에서 그 ETF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면서요? 네. 그 급락 과정에서 해당 ETF가 규정상 지분을 전량 정리할 수밖에 없었고요. 덩치 큰 펀드가 기계적으로 물량을 막 집어던지니까 주가는 더 떨어지고 다른 액티브 ETF들도 리스크 관리한다고 일제히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른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연쇄 폭락이 완성된 겁니다.
테마형 ETF가 이렇게 급격하게 팽창하는 와중에 과연 종목 선정의 정합성이나 사전 리서치가 꼼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장의 의구심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죠. 지금까지 변동성 장세 속 자금 이동과 펀드 시장의 이면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빠른 증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은 투자 참고 정보이며 투자 결정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7분 30초.